안녕하세요 여러분, 앙크TV입니다. 드디어 하베르츠의 이적설 끝났습니다. 오피셜입니다. 정말 길고도 길었던 하베르츠의 오피셜입니다. 물론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거는 저번에도 찍어 놓은 게 있는데 너무 오래돼서 다시 개정판으로 찍는 거고요. 조금의 내용이 틀린 건 7회 때나 티아고 실바 때 설명드렸듯이 여기에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결국 1억 유로로 끝났다면 왜 그 가격에 첼시가 구입하게 됐는지, 뭐 7회처럼 깎으면 깎은 얘기도 할 거고요. 프리시즌을 보면서 하베르츠는 어떻게 이용될지까지 살짝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텐션일 겁니다. 정말 길고 길었던 7회는 이미 끝났으니까 지났다고 치고 정말 길고 길었던 하베르츠 이적설의 마무리를 지는 시간입니다. 이제 하베르츠는 우리 겁니다. 바로 보시겠습니다. 일단 말씀드려야 되는 건 마리나 그라노브스카이아는 일단 FA로 데리고 오는 실바 그리고 7회 등 가격을 떨구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뭐 효율적인 영입을 하려고 들었던 거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최근 몇 년 들어 첼시는 헛돈을 쓴다는 느낌이 좀 컸습니다. 케파라든지 케파가 있겠네요. 물론 뭐 모라타도 있고 토레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기는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쏠쏠한 영입을 많이 했습니다. 뭐 베르너야 바이아웃을 지불했다고는 하지만 1000억을 넘기지 않은 금액에 데리고 왔고, 지에우 가격 아주 적절했죠. 요번에 킥력 보셨죠? 지에우 적절했고, 7엘 이야기를 해보자 그러면 7엘도 많이 떨궈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돈을 쓰려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베르츠는 제 가격 1억 유로를 레버쿠젠이 꾸준히 원했으니까 왜 제 가격을 주고 데리고 왔을까를 생각해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속 계약을 해야 된다는 거.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많은 딜이 진행되면서 우리가 협상을 좀 볼 필요가 있고, 같은 리그다 보니까 어떻게든 협상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레버쿠젠은 첫 계약이기 때문에 조금 딜을 이렇게, 그러니까 레버쿠젠 오케이 네가 원하는 대로 하자, 다음에 또 딜하자, 이런 식의 느낌이었고, 두 번째는 루카쿠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실 루카쿠가 메인 옵션이었고 콘테가 원하는 것도 그랬고, 그게 그렇게 지지부진하게 끌다가 결국 맨유에게 하이제킹 당하고 모라타를 데리고 왔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오를 또 범하지 말자, 요번에는 메인 타겟으로 정했던 하베르츠를 데리고 오자라는 마음에서 큰 돈을 들여서라도 데리고 온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저는 잘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루카쿠를 못 데리고 와서 우리가 누굴 데리고 왔는지, 쿠 그 친구 있지 않습니까? 쿠 그 친구를 못 데리고 와서 우리가 누굴 데리고 왔는지 생각해 보면 메인 옵션을 데리고 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물론 그 두 선수가 그렇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도 여러모로 아무튼 1옵션으로 찍어놨던 하베르츠를 데리고 오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다고 봅니다. 뭐 로만과 램파드가 원하는 자원이기도 하고, 물론 로만이 원했으니까 이 길었던 딜을 끝끝내 결국 마무리를 진 것도 있지만, 어쨌건 램파드 감독도 원했다라는 거, 그리고 공격적으로 하베르츠가 합류함으로써 치크의 역할을 하베르츠로 바꾸면 될 것 같거든요. 어제 프리시즌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하베르츠의 침투 능력, 그리고 센스, 공격을 풀어나가는 창의성, 이런 게 가미된다 그러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유독 좋았던 지에우, 그리고 베르너, 뭐 플리식이 됐든 하베르츠가 됐든 이런 선수들이 창의성을 계속 더해주면서 지공 상황에서 공격진이 공격을 이끌고, 코바치치, 캉테가 어제같이 중원장악에 나선다 그러면 확실히 첼시 경기력은 이전과 다르게 좋아질 것 같습니다. 특히 약팀을 상대로요. 어제 보면 호흡이 조금 안 맞았을 뿐이지 전체적인 베르너나 지에우 움직임, 특히 득점에서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건 오피셜이 나오면 다를 수도 있지만 1억 유로를 완벽한 현찰로 주지 않았다는 점도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레버쿠젠은 여전히 현금을 원한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현금 플러스 옵션을 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오피셜이 달라진다면 다르게 설명드리겠지만요. 여기에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8천만 유로를 주고 1000만 유로를 뭐 리그 우승 횟수, 챔피언스 진출 횟수로 좀 바꾼다 그러는데, 만약에 2000만 유로 하나로 280억, 거의 300억 가까이 되는 돈을 옵션으로 떨궜다면 확실히 마리나 그라노브스카이아는 큰 재능을 보여줬습니다. 야, 280억이면 얼마를 벌어야 돼 내가?
한 300년? 그러니까 요번에는 다음 거래도 생각해서 마리나가 총보다는 쌍절곤 정도를 들고 들어간, 아무튼 로만의 이끼 믿은 목은 이렇게 긴 딜을 결국에 파토내지 않고 딜을 완성시켰던 보드진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결국에 아무튼 공격진, 중원은 좀 약하다고 쳐도 공격진, 수비진, 골키퍼까지 간다, 이 정도면 아예 새 팀을 짜주는 정도거든요. 물론 램파드에겐 좀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보는 팬 입장으로서는 이만큼 신나는 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좋은 선수들이 많이 들어오니까요. 확실히 어제 경기를 봐도 좋은 선수들은 확실히 들어오면 재능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팬 입장에선 재밌는 이적 시장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만약에 추가해야 된다 그러면 음성으로 추가되게 될 겁니다. 음성으로 조금 추가되게 될 거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오피셜은 이건데 여기서 설명이 만약에 틀린 게 있다면 요런 내용은 음성으로 추가시켜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이 내용이 없다 그러면 제 이 멘트만 나가고 다음으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추가적인 내용 알려드립니다. 당초 알려졌던 1억 유로에서 8천만 파운드까지 떨어진 것 같습니다. BBC, 킨셀라, 맨노 등이 가격은 떨어졌고 레코드하고는 거리가 멀어졌다는 것을 보아 카이 하베르츠의 가격은 많이 떨어진 걸로 보여집니다. 레버쿠젠과 협상이 길어져 레버쿠젠의 대체자를 구하는 시간이 걸렸다고 생각했지만 가격을 떨구는데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참 재밌는 이적 시장인 것 같습니다. 하베르츠는 저는 미넨이 갈 줄 알았고 레알을 가든, 베르너 같은 경우엔 리버풀로 갈 줄 알았는데 모두 첼시로 왔다라는 거에서는 굉장히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독일 커넥션도 있고 잉글랜드 커넥션도 있고 몇몇 선수들은 다른 나라이긴 하지만 그래도 독일 커넥션과 잉글랜드 커넥션이 거의 점령해버린 첼시입니다. 자, 요게 스쿼드인데요. 어디가 이제 새 시즌 스쿼드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프리시즌을 보니까 약간 이 느낌으로 갈 것 같습니다. 베르너가 약간 측면으로 빠지고, 그럴 때는 베르너가 좀 더 수비적으로 내려가면서 이 풀백과 이 윙어가 좀 더 위로 올라가고, 아니면 베르너가 또 침투를 하고 하프페이스, 왼쪽 하프페이스를 끊임없이 오고 가고 공략하는 느낌이고, 그럴 때 하베르츠가 좀 적극적으로 올라가서 공격하는, 어제 치크가 맡았던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치크는 좀 좋은 모습을 많이 못 보여줘서 차라리 그쪽에 재능이 있는 하베르츠가 빨리 와서 발을 맞추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늦었긴 하죠. 9월 12일이 개막이니까 늦었긴 하지만 그래도 발만 잘 맞춘다 그러면 확실히 무게감이 다르죠. 무게감이 다르기 때문에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러니까 그 덕에 첼시 팬은 좀 즐거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최고야. 아무튼 원래 원조 갑부지 않습니까? 첼시가 또 원조 갑부의 이미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서 팬 입장에선 영상 만드는 게 아주 꿀잼입니다. 물론 한 가지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1억 유로라면, 만약에 옵션 포함이라도 1억 유로라면 첼시에서 파운드 유로를 따져보고 옵션을 조금 따져봐야겠지만 최고 이적료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1위가 될 수도 있고 캐파 때문에 2위가 될 수도 있는 금액이지만 5위권 안에는 무조건 들어가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즉 본인이 경기력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아자르급 정도로, 물론 아자르는 그 금액에 오지는 않았지만 하베르츠는 아자르급 정도의 포텐셜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선수가 그렇게 컸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 벌써 여러분들과 한 5, 6개 그 정도의 영상이 올라갔고, 이것까지 치면요. 그리고 생방송만 3번을 할 정도로 한 주 안에 정말 많은 토론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덕분에 채널도 많이 커지고 있고 한 주 사이에 600명, 700명 정도 구독자도 많이 늘었고, 여러분들과 좀 즐겁게 소통하면서 피곤은 하지만, 저도 밤도 새가고 이러면서 피곤은 하지만 즐겁게 소통하고 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긴 기간 동안 했죠. 이거는 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베르츠 부모님보다 제가 하베르츠 이름을 많이 부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정말 기나긴 시간 동안 하베르츠 이적설에 시달린다면 시달렸고 매달린다면 매달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와서 정말 기쁘고 이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어 더 기쁩니다. 제 영상 최고 조회수도 하베르츠 영상이거든요. 7월이 오냐 하베르츠가 오냐인데 둘 다 와버려서 너무 좋습니다. 그게 지금 300명만 더 보시면 1만을 갈 수 있는 조회수라서 조금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300명만, 지금 여기 몇 분이 보실지 모르겠지만 300분만 한 10초 정도만 봐주세요. 오피셜 영상을 만들면서 제 텐션도 많이 올라갔던 것 같아요. 원래는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그 TV입니다, 약간 이런 목소리였다가 이렇게 오피셜 영상은 이제 제 속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 이미 와버렸으니까
잘 되고 못 되고는 그 다음 문제고, 일단 이적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렸는데 이게 맞을 때의 기쁨이 최고치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기쁜데, 아무튼 여러분들 영상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요 근래는 정말 3,000 밑으로 나오는 조회수도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7회 사르, 음부함바, 티아고 실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베르츠까지의 오피셜 영상을 만들어냈습니다. 한 주만에 5명의 오피셜을 만들어내는 건 정말 기록적인 일이기도 한데, 제2의 외질, 제2의 밀러가 될 거라는 독일 최고의 재능 하베르츠가 첼시로 왔다는 얘기를 전해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구독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다 끝났어. 잠깐만, 근데 맹디 오면은 또 다시 시작인가?